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LX 하우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회사 명칭이 LG 하우시스죠. 회사 명칭이 바뀌었네요. 자,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게 미래지향적인 산업인가?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하이테크한 산업인가? 뭐 그것도 또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면 왜 선택했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 여당 후보, 야당 후보 할 것 없이 다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년에는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은 정부 정책에 부합한 주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환경적인 요인에 적합하다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LX 하우시스. 자, 시가총액 5,200억입니다.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작지도 않죠. 자, 매출액 3조 4천억. 영업이익이 2.35%, 순이익률이 0.35%, 이익률이 저조하다는 게 단점이네요. 뭐 그동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했으니까 저조하겠죠.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90, 부채 비율이 다소 높네요. 지난번에 뭐 대기업군은 150전으로,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들은 100 이하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자, 근데 뭐 LX아웃시스는 대기업군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시가총액으로 볼 때 좀 낮아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건설업종들이 일반적으로 좀 부채 비율들이 좀 높은 편이에요. 뭐 특히나 이런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은 대우건설 220, 뭐 이렇게 GS건설 205, 삼성엔지니어링 197 이렇게 높죠. 뭐 이런 회사들은 부지를 사놔야 되기 때문에 좀 땅값이 올라야 아파트를 짓고 많이 비싸게 파니까 그 은행 돈들을 좀 많이 차입을 해다가 땅을 사놓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좀 높지만 뭐 그래도 뭐 한참 높은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가 주죠. 예. 업종에 따라 가지고 그 항공주들은 비행기를 이 현금 주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차입해서 사다 보니까 뭐 부채 비율들이 뭐 700, 800, 900, 1000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뭐 예금을 받은 게 또 다 빚이다 보니까 뭐 은행주들도 막 1000, 뭐 800, 900, 1000 그렇게 하고요. 업종의 특색마다 조금씩 부채 비율의 그 적용 기준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 좋은 점은 PBR이 그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하는 건데 PBR이 1일 때 그 회사를 팔아가지고 그 주주들한테 나눠주면은 다 똔똔 된다. 그런 게 1이죠. 0.7이라는 것은 회사를 팔아가지고 다 돈을 분배했을 때 돈이 좀 아직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고 뭐 PBR이 2, 3, 뭐 4, 5 이렇게 되면은 어, 주가 자체가 지금 높게 평가돼 있어가지고 회사를 팔아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다 못 준다는 얘기죠. 이 같으면 반씩밖에 못 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거는 1 이하니까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 요거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근데 PER, 퍼로 볼 때는 아주 48이니까 높죠. 퍼는 그 순간적으로 그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순이익이 적게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나오면 이렇게 높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LX 하우시스는 그 재무 분석으로 뭐 썩 양호하지는 못하지만서도 그렇다고 뭐 불량 업체는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사들어가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건설 업종들이 다른 회사들의 차트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쭉 살펴보고 가죠. 현대건설. 자, 길게 놓고 한 뭐 4년 전부터 이렇게 한번 보죠.
좀 하락하다가 여기서 쭉 상승해서 자 이러한 모습. 뭐 좀 비슷비슷을 하죠. 모양들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모습. 하락하다가 좀 상승하다가 여기서 그냥 대통령 후보 공약들이 해가지고 좀 상승 탄력을 받다가 그 광주 아파트 그 붕괴 사건으로 해가지고 사고로 해가지고 아주 폭락을 해버렸죠. 찬물을 건설업종 주가 상승시키는데 아주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즘 와서 다시 뭐 고개를 쳐드는 모습을 하고 있죠. 2월 중순 이후로. 자, 참고적으로 보면 다 2월 중순 이후로 이 상승들을 했어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2월 중순 이후로 상승하려는 모습. 자, 삼성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2월 중순으로 상승하는 모습. 삼성엔지니어 아주 요즘 기세가 좋죠. 쭉 상승해서 횡보하는 모습. 근데 삼성엔지니어링 한번 주봉을 한번 볼까요? 길게 한 10년 전부터 보면은 참 이 좋은 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13만원대 회사가 이렇게 10,000원 이하로까지 내려갔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건설업종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오랫동안 건설업종 차트를 안 봤더니 좀 이러한 상황이 생겼네요. 나중에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뭐 요 근래 아주 2020년부터 해서 쭉 상승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요즘 좀 다시 내려오고 다시 2월 중순부터 고개를 쳐드는 모습. 여기서 다시 200일 평선에 좀 걸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뭐 이건산업 뭐 이러한 모습입니다. 뭐 쌍용은 자,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좀 내려온 모습들을 보이는데 쌍용은 그래도 올라가 가지고 횡보를 하는 모습, 비교적 좋은 모습이네요. 자, 대충 뭐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비교적 LG하우시스가 차트 모양이 좀 안 좋아요. 쭉 오르다가 그냥 쭉 빠져버렸죠. 다른 것들은 좀 덜 빠지고 그 다음에 요 작년 하반기부터 좀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게 그렇지를 못했죠. 자, 그런데 나름대로 LG하우시스 이 차트가 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에 좋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나름대로 어떤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물론 지금 정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요 전 고점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은 그래도 단기 고점에 걸린다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아까 그 대우건설도 여기 200일 이평선에 걸리는 모습. 이런 때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물론 치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조정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까 LG허시스의 모습이 남들보다 좀 늦게 고개를 쳐드는 모습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근래에 누가 샀느냐를 한번 보죠. 일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쭉 팔고 기관들이 쭉 사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요 중간에 좀 샀지만 요 근래에 또 좀 뭐 팔았다 샀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그럼 기관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자, 연기금도 팔 때는 소액을 팔고 살 때는 좀 굵직굵직하게 사고 있죠. 투신도 마찬가지로 팔 때는 작게 팔고 살 때는 뭉텅뭉텅 이렇게 사고 있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즘 기관의 흐름이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물론 외국인이 좀 파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좋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크게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기관들의 보유 비율이 상당히 낮죠. 외국인과 개인들은 좀 보유 비율이 높은데 자, 여기서 그러면 누가 올려줘야 되느냐? 역시 보유 비율이 낮은
기관들이 좀 보유 비중을 좀 높여줄 때, 보유 비중을 높여줄 때 이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봉으로 봐가지고 2014년 한 7월경 보죠. 자, 여기서는 그 외국인들이 쭉 올려줬습니다. 그동안에 매수를 하면서 쭉 올려줬는데 여기에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비중을 많이 낮췄는데 만약에 요즘 같은 사태에 뭐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을 한다든가 뭐 유동성을 그 회수한다고 그러면은 돈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자, 아마 뭐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면서 쭉 이제 빠졌습니다. 주가가 쭉 빠져오다가 여기까지 계속 빠졌죠. 자,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비교적 뭐 미세하지만 이제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매수를 하는 비중을 살짝 높여왔죠. 요 구간이죠. 그럼 요 구간에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을 하면서 잠깐 올려줬죠. 비중을 높이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다시 비중을 높이면서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러다가 지금 이제 기관들이 조금 내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갔는데 그걸 개인들이 받아줬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기관들이 들어오냐 하면은 기관들이 뭐 국내 지금 그 시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자, 정부 정책으로 올해 내년 최소한 올해와 내년 정도 내후년까지 이제 건설업종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자, 들어오는 걸 외국인들이 팔 것이냐? 뭐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뭐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요 선입니다. 요 선. 요 선이면은 뭐 6만 원 선이죠. 6만 원. 5만 7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인데 6만 6천 원, 6만 5천 원 요 사이인데 요 사이인데 지금 주가가 요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뭐 요 조금 요거 먹으려고 요 5% 이렇게 뭐 먹으려고 내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가는 그 여기 이 저점을 찍고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지우고 새로 그어 볼게요. 이렇게만 보면은 저점이 명확히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 저점을 이렇게 찍어 봤을 때는 정확히 지금 저점에 걸리면서 이번 주에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도 2년, 3년 전부터 해가지고의 저점을 다진 모습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팔면서 이걸 깨고 다시 내려간다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요소가 없죠. 그 테이퍼링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 정부 정책으로 건설업종이 호황이 된다는 그러한 호재가 더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 일봉으로 볼 때도 한번 저점을 한번 찍어보죠. 자, 좀 길게 봐서 자, 여기 코로나니까 코로나 이전의 저점,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저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서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와 있죠. 요번에 하락했을 때가 요번에 잠시 2월 초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 사이에 내려왔다가 다시 2월 중순부터 올라 들어가면서 이제 21 이평선 위에 양봉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나름대로 지금 또 기관들이 들어와 주면서 이 비중에서 볼 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목균형표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목균형표라는 얘기가 이렇게 놓고 이 일목균형표는 그 구간 어떤 기준을 놓고 예를 들어 2주를 상승을 시켰으면 2주를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그 2주를 하락시키면 2주를 상승시키고 아니면 뭐 1주 상승 1주 하락 뭐 한 달 상승 한 달 하락 이러한 일정한 그 상승과 하락의 그 패턴이 이 균형을 맞추고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이론이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일반적인 그 이론의 그
기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로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하죠.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구간과 요 구간의 길이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일목균형평사에서도 상승시켜 놓고 그 기간만큼 하락을 시켰으니 이제는 그 타이밍으로 볼 때도 다시 상승할 타이밍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어거지로 끼워 맞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견해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LG 하우시스 지금 들어가면은 뭐 최소한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자, 다른 아까 건설회사들은 그 1월 초에 그 박스권들까지 이미 올라갔죠. 요거는 박스권을 형성하더라도 자, 6만 5천 원 정도면은 지금 자 5만 7천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면은 거의 15% 정도의 그 수익이 단기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요까지 뭐 한 달에 갈지 두 달에 갈지 모르겠지만 뭐 정상적인 패턴을 타면은 한 2, 3개월 내로 요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럼 6개월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그 대통령 후보들 공약을 보면서 그 상승의 힘을 받으려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요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고점이 아니고 이게 출발점이 될 뻔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가 출발점이 돼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까지는 아주 작전상 후퇴고 출발점이 여기다 라고 해서 올라간다면은 요까지 200일 이평선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대로 꽤 수익이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갖고 갈 것이냐, 뭐 그런 종목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5년, 10년 갖고 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5년, 10년 갖고 갈 때는 계속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시황을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황에서,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는 1, 2년 뭐 아니면 뭐 3, 4개월, 5, 6개월 내로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한 번에 그냥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사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 다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비중을 전체 비중의 한 10% 정도를 갖고 가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10% 이상 넘지 마시고요. 그럼 한 500만 원 정도를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은 250만 원, 250만 원 최소한 두 개, 세 번에 나누기가 좀 너무 여러 번 나눈다 생각이 드시면 두 번에 500만 원 한 번 들어가고 만에 하나 좀 내려오면 5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뭐 어떤 굉장한 힘을 받아서 올라가면 500만 원 들어가고 또 중간에 힘을 받는 그런 모습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다시 500만 원을 불타기로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를 돌파해서 갔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들어갔을 때 뭐 중간에서 뭐 좀 불안하면은 한 15% 정도 수익을 내고 뭐 매도할 때도 반만 먼저 250만 원, 500만 원에서 250만 원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은 200일 이평선을 뚫고 요까지 갈 수 있을지 뭐 여기 고점이 그렇게 먼 고점이 아니고 작년의 고점이니까요. 작년 9월 달의 고점이니까 오히려 그 지금 소재 자체 지금 그 뉴스 자체는 지금이 더 좋죠. 지금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뭐 다음 주에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은 뭐 요까지 올라가서 그 건설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은 뭐 요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반만 팔고 반은 한번 여기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탄력을 못 받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그 수익 실현한 그 반판 돈으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탄력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면은 뭐 나머지 반 뭐 수익 없이 빠져나오든지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LX 하우시스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떤 평가사항 있으셔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